도로교통법에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법정형이 나눠져 있습니다. 0.08 1년 이상, 0.03 1년 이하의 징역,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교통사고로 범했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에 의해서 처벌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겠죠. 그런데 특가법에 이런 조문이 있어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무기징역. 그럼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혈중 알코올 농도 0.12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에 해당하고 0.08에서 0.2 사이 1년에서 2년. 근데 이렇게 운전해서 인명피해를 냈다. 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그런데 선택지가 하나 더 있죠.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죄. 법정형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죠. 그 상황에 따라서 필요가 있을 때는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이 완전히 같진 않아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은 그냥 교통사고로 인명피해 난 경우를 말하고,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음주나 약물로 운전하는데 위험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를 말해요. 어떤 걸 적용할지 쟁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하면 운전하기 위험한 건가? 그게 딱 수치로 나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얘가 괘씸하고 좀 세게 처벌하고 싶어. 그러면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있고, 얘 좀 봐줘야지 이러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쪽으로 갈 수 있고, 이런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규정들의 취지를 살피면 음주운전에서 단순 교통사고가 나면 음주운전죄와 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게 맞고, 피해가 너무 크고 중한 사안이다 이러면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적용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더 나가서 도주까지 하면 특가법상 도주차량 운전죄까지 더해져서 경합범으로 처벌이 됩니다. 자,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부분이 피고인 입장에서 굉장히 큰 쟁점이 되겠죠. 이 길로 가느냐 이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안이 중해서 엄중 처벌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이 음주운전죄를 보시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확정해야 될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뭐죠? 혈중 알코올 농도입니다. 형사재판은 증거에 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범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죄는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을 하기 위해 확정해야 될 사실관계입니다. 이게 확정이 안 되면 이 법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소주병을 하나 들고 다니다가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멈춘 상태에서 이걸 마셔버리죠. 음주운전이 되려면 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운전을 멈추고 하차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 측정을 하면 나온 수치는 뭐냐면 운전을 종료한 이후의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범죄 행위 시 수치가 아니에요. 범죄 행위 시, 즉 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특정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는 차를 대고 도망가요. 하루나 이틀 있다가 자수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술을 마셨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도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특정해야 돼요. 증거로. 그런데 자수할 때 저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7% 정도 마셨습니다. 이렇게 안 하죠. 저 술을 마신 거 맞아요. 이 정도죠.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수사기관이 증명해야 됩니다. 운전 마지막 한 시점부터 시간 간격이 얼마 되지 않으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을 해서 운전 시점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이 측정 시점에 어느 정도라도 나와야 역산을 할 수가 있어요.
아예 제로가 나오면 공식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하면은 이걸 측정하는 방법이 없어요. 어렵게 뭐 하는 방법으로 술 마실 때 뭐 영수증이라든지 몇 병 마셨는지, 안주는 뭘 먹었는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추정치는 증거로서 완벽하진 않죠. 깨지기 쉬운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저 퍼센트, 혈중 알코올 농도를 특정해야 되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 인명피해를 냈는데 음주운전 부분이 증거 부족으로 날아가면 사람 다치게 한 부분만 처벌을 하게 되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만 처벌이 되고, 거기서 합의를 보면 웬만하면 실형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때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한 이야기가 없지요. 핵심은 이겁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핵심 요건입니다. 이 법 규정을 적용할 때는 굳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특정할 필요는 없어요. 법조문에 그게 없잖아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가가 증명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것 자체가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크죠. 혈중 알코올 농도는 수치로 나오니까 그거는 과학적 방법에 대한 의존성이 크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이거는 과학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술을 마시고 운전한 거 그건 사실인데 혈중 알코올 농도는 모르겠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판단을 내리면 적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음주운전을 빼보겠다고 도망가거나 여러 방법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증명을 어렵게 하거나, 그러면 이거를 만지작거릴 수가 있죠. 그래, 음주운전 포기, 위험운전 치사상으로 갈게. 이렇게 되면 지금 처벌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두 번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서 참고인 조사도 할 거고, 매출 전표라든지 카드 사용 내역, 여러 가지 자료 확보를 하겠죠. 그 다음에 상해 정도, 피해자의 의료 기록 같은 거를 확보를 하겠죠. 동전의 양면인데, 수사기관이 증거 수집을 할 게 많이 있어. 이건 다른 말로 피고인이 인멸할 증거도 많이 남아 있어가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같은 경우는 측정기구로 측정하면 딱 나오죠. 그러면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어요. 그거 하나면 되니까. 근데 위험운전 치사상은 간접 자료를 모아갖고 저 요건을 판단을 할 거니까 수사 중 구속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수사 중 구속 요건은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잖아요. 잡아둘 필요성이 높아지는 거죠. 따라서 음주운전 빼겠다고 편법을 쓰다 보면 오히려 더 큰 죄명이 적용되고 심지어 구속 가능성까지 생겨버리는 겁니다. 음주운전을 숨기려고 또 그 자리를 이탈하면 도주차량 운전죄까지 적용될 수도 있죠. 음주운전 빼겠다고 이 혹을 붙이면 안 되겠죠. 자, 이건 피고인 입장이고, 수사기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압박하기 위해서 남용할 소지도 있다.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이걸 적용할 거야. 구속할 수도 있어. 이것도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피해가 경미하고 합의까지 봤다면 교통법으로 해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도 형사법이 가진 보충적 기능에 충실한 겁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본인의 의사하고 관계없이 강제 수사로 확보한 의료 자료를 바탕으로 이건 피해가 커라고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건 요 제도의 취지라든지 형사법 원리에 맞지 않다.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빼보겠다고 각종 방법을 동원하는 건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인정을 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게 가장 현명한 변론 방법이다. 그리고 수사기관도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령과 책임에 맞는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수사를 해야 되고, 무리한 강제 수사까지 가는 건 자제하는 게 수사기관의 본연의 자세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